네, 막판에 인천 서구 강화 을이 추가되면서 판이 커진 4.29 재보선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새정치연합이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함에 따라 인천 서구 강화 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진표가 확정됐는데요. 여야는 이제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치러진 재보선은 집권당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여당이 약세를 보여왔었지만 이번에는 야권 연대의 여부가 최대 변수로 작용하면서 판세는 안개 속입니다. 네, 이번 선거는 여야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여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차 중간평가의 개념이 강하고 야당에서는 문재인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새 당 대표의 지도력을 평가하는 시험대 성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 관악 을과 성남 중원, 광주 서울,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된 인천 서 강화 을까지 수도권에만 3곳이 집중됐기 때문에 민심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 관악 을은 전통적으로 야당의 표받친 지역인데요. 특히 새정치연합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태우 전 청와대 대변인이 후보로 나서면서 사수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야권에게 상황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당선이 됐던 옛 통진당 이상규 전 의원이 다시 나서면서 표가 좀 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남 중원은 여야 후보들이 번갈아 가면서 당선됐던 지역인데요. 17대, 18대에는 새누리당 신상진 전 의원이 그리고 19대에는 옛 통진당 김미 의원이 야권 연대로 당선이 됐습니다. 당시 김미 의원이 야권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단 600여 표의 차로 박빙 승리를 한 곳이기 때문에 일여 다야의 구도가 야권에게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여권에서는 2연속 당선 경력이 있는 신상진 전 의원을 내세워서 지원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당의 전통 텃밭이라고 할 수 있죠. 광주 서구 을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의원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새정치연합이 자신하던 광주마저 당선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이를 틈타 제2의 이정현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가된 인천 서구 강화을 보시죠. 새누리당의 아성으로 통하는 지역인데요. 출마 예정자인 이경재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지역에서부터 15대부터 18대까지 당선이 됐고 또 인천시장직을 지냈던 안상수 전 의원도 출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후보를 공모 중인 새정치연합에서는 신동근 전 지역위원장, 인천지역위원장 등이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여야 당 대표로 직접 맞붙는 첫 무대이기도 하죠. 두 대표 모두 여론조사에서 양당의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 결과가 차기 대선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재보선 지역 4곳 가운데 3곳이 야권 지역구였던 곳이지만 야권이 분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측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158석인데 이게 160석 넘어가면 심리적으로 160석 그러면 굉장히 여당한테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두 곳 이상에서만 승리를 해도 김무성 대표는 본전 플러스 하여튼 이 승리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적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표는 야권 지역구였던 3곳을 모두 가져와야만 본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임 후 지지도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여당에 한 곳이라도 의석을 내준다면 새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겠죠. 이 당장 당내에서 이 문재인 대표에 대한 공격들이 시작이 될 겁니다. 지도력에 대한 심판. 왜냐하면 이번 선거의 경우에 철저히 전략 공천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략 공천을 배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야권 단일화. 일단 야권이라는 게 항상 뭉치면 이기고 흩어지면 죽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권 단일화를 하지 않았던 데 대한 정치적 책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지지도 또 당내의 어떤 영향력 이런 측면에서 지금 계속 비노 쪽 이제 이 최고위원들이 좀 공세를 가하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여당에서는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동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유능한 경제정당을 모토로 서민을 위한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4.29 재보선이 다가올수록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